여러분, 야구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화려한 데뷔 순간도 아니고 1군에서 터지는 첫 홈런도 아닙니다. 진짜 드라마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조용히 다시 시작하는 선수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삼성의 우한 파이어볼러 김상호가 딱 그렇습니다. 김상호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원래 재능은 있었지. 근데 너무 많이 돌아왔잖아. 토미존 수술, 그리고 1년 유급, 유망주에게 이 두 단어는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몸은 멈췄고 시간은 흘러가고 경쟁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레이더 밖으로 밀려납니다. 김상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술 이후 재활, 재활 이후 다시 재활. 마운드에 서는 것보다 재활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고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먼저 떠오르는 구간이었습니다. 팬들 기억에서도 스카우트들의 메모에서도 그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죠. 여기서 중요한 건 김상호가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텼느냐입니다. 화려한 SNS 복귀 선언도 없었고 곧 돌아온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느린 속도로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몸을 쓰는 법부터 다시 배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토미존 수술을 받은 투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던질 수는 없다. 김상호도 이 현실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작정 예전 구속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몸의 균형과 하체 사용, 릴리스 타이밍을 하나씩 다시 맞춰갔습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리고 이 긴 터널을 지나 김상호는 다시 평가의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라운드 지명, 토미존 수술에 1년 6급까지 겪은 선수에게 이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도 이 선수는 된다 라는 판단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졌길래? 답은 간단합니다. 공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속만 놓고 보면 예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타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전혀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 끝이 살아있고 무엇보다 던지는 동작에 불안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김상호의 가장 큰 변화는 멘탈입니다. 예전에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다면 지금은 내 공을 던지면 된다는 태도가 더 강해졌다는 거죠. 이 차이는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마운드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 하나하나에 덜 흔들리고 실투 이후에도 빠르게 리듬을 되찾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 김상호는 굉장히 흥미로운 카드입니다. 이미 한 번 큰 실패를 겪었고 그 실패를 몸으로 통과해온 선수.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그래서 더 단단합니다. 이런 유형의 투수는 불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역할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2라운드 지명은 보상이지 보장은 아닙니다. 프로 무대는 훨씬 더 냉정하고 재기의 서사는 언제든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김상호 본인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조용합니다. 들뜨지 않고 말보다 공으로 보여주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매력입니다. 화려한 컴백이 아니라 조용한 반전,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다시 출발선에 선 한 투수의 이야기. 과연 김상호는 왜 이런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었을까요? 토미존 수술 이후 그의 투구와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일부에서 김상호의 커리어가 왜 조용한 반전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했죠.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미존 수술 이후 김상호의 공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삼성은 왜 이 선수를 다시 보물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먼저 토미존 수술 이후 투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수술 자체보다 더 어려운 건 예전의 감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투수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예전처럼 던져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다가 몸은 돌아오지 않고 멘탈만 더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김상호도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재활 초반에는 공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고 구속보다는 제구보다는 밸런스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바로 몸이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상호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예전의 나를 버리자. 이 선택이 김상호를 다시 살려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팔스피드와 힘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파이어볼러였다면 재활 이후에는 하체와 중심 이동을 훨씬 더 의식하는 투수가 됐습니다. 공을 세게 던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구속은 폭발적으로 튀지 않았는데 타자 반응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이 빨라서가 아니라 공 끝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릴레스 포인트가 안정되면서 공이 타자 앞에서 한 번 더 뻗는 느낌을 주기 시작했고 이게 최강 구속을 끌어올렸습니다. 삼성 스카우트들과 코칭 스태프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시 빨라졌다가 아니라 이제 공이 맞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거죠. 이건 투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구속은 나이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떨어질 수 있지만 공의 질은 경험과 함께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멘탈입니다. 김상호는 이미 한 번 커리어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실투 하나 던졌다고 해서 급해지지도 않고 타자에게 안타를 맞아도 바로 다음 공에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건 실패를 겪어본 투수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런 선수는 굉장히 귀합니다. 아직 프로 무대에서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흔들리지 않는 투수가 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라운드 지명이라는 결단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재능 투자가 아니라 이 선수는 버텨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선택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상호는 이제 더 이상 기대주라는 단어로 보호받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겪었고 그래서 구단도 이 선수를 현실적인 전력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키워야 할 미래이자 동시에 써볼 수 있는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구상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당장 선발 로테이션에 넣겠다는 그림보다는 불펜에서 확실한 역할을 먼저 맡기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짧은 이닝에서 자기 공을 마음껏 던지게 하고 그 안에서 자신감을 쌓게 하는 방식입니다. 김상호의 성향과도 잘 맞는 시나리오죠. 만약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지나간다면 그 다음 그림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닝 소화 능력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더 큰 역할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다시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김상호 본인도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복귀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큰 말도 없고 목표를 크게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던질 공을 잘 던지자는 태도. 이게 지금의 김상호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 이렇게 다시 살아난 김상호는 과연 삼성 마운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재기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